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보네요, 오랜만에. 기분이 새로웠습니다. 일요일날 일찍 일어나니까. 네. 일요일이 저는 좋아서, 개인적으로. 왜냐면 저는 이제 따로 그 현업에 좀 있다 보니까 평일날 했을 때 되게 죄송했었어요. 연기를 평일만 했었는데, 월요일이었거든요, 월요일 오후. 아무리 제가 일을 돌려놔도 전화가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전화 받으러 또 많이 나가고 그래서 좀 죄송했었는데, 제가 강력하게 학원 쪽에 일요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계시는 과장님이 약간 밀어붙인 느낌이 있어서 밀어붙여서 일요일 강의실 좀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좀 일요일에 좀 할 것 같고, 하기 전에 강의 계획서 잠깐 볼까요? 우리가 저랑 연기를 해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시험을 많이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피드백도 제가 꼭 해드리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초반에 답안지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기 때 뭐 교재 가지고 수업한다? 솔직히 말하면 잘 몰라요. 이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내가 수업을 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시험을 봐보면 압니다. 내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일기 계획서 보시면 앞에 건 볼 필요 없고요. 뒤에 거 보시면 강의 계획서 보세요. 요거 회차 있는 거. 보면 거의 2주에 한 번 시험을 보는 거예요. 2번에 한 번. 시험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시험은 무조건 오픈북을 할 수 없습니다. 오픈북 하시면 안 됩니다. 오픈북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말씀드리면 오픈북은 절대 금지고요. 시간 준수도 제가 계속 체크를 해드려요. 제가 뭐 시험 때 늦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일찍 나옵니다. 나와서 시험지 배부 제가 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중간중간 한번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15분 남았을 때는 3분을 빨리 넘어가라고 말씀까지 드려요. 실제 시험처럼. 네. 그래서 시간 관리도 우리는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50점짜리 이렇게 안 보고요. 무조건 75점 봅니다. 네. 왜? 우리 시험은 75점짜리입니다. 네. 50점짜리 쓰다가 한 2, 3기 때부터 75점짜리 연습한다. 그럼 생각보다 잘 안 돼요. 네. 왜? 나는 50점짜리만 계속 생각했었거든. 자, 문제를 처음에 읽을 때 50점, 25점짜리 다 풀어놓고 옮기면 5분이 항상 비어 있어요. 근데 50점짜리 쓰면 그 5분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우리가 50분이면 원래 45분에 시험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시험장 들어갈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75점이에요. 무조건 75점. 이거는 제가 한번 여쭤보긴 해야 되는데, 스터디는 무조건 그 자리에서 바로 대면 첨삭해요. 제가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쓰신 분들은 와서 제가 그 자리에서 보고 대면 첨삭 나가고요. 모의고사는 연기 때는 그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대면 첨삭까지는 못 드렸습니다. 근데 스터디가 있는, 어차피 우리 다 시험을 볼 거잖아요. 모의고사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볼 거니까 9시 반에 제가 스터디 때 와 있으면 이전에 지난주에 봤던 시험지 있죠. 제가 그걸 대면 첨삭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래서 대면 첨삭을 꼼꼼하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대면 첨삭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책에 잘 잡아놓으면 2, 3기 때 쓰기 되게 쉬워요. 되게 쉽기 때문에. 그래서 대면 첨삭은 전날에 시험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시험이 있는 주에 할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험 있는 주에는 시험을 볼 거니까 스터디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저번에 봤던 답안지를 제가 대면 첨삭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그냥 9시 반에 나오시면 됩니다. 9시 반에 나오시면 돼요. 시험 보고 제가 갖고 있다가 그 다음 주는 설 끝나고는 어떻게? 그때 스터디 시간에 제가 대면 첨삭을 해드리는 구조예요. 시험은 빠지지 마세요. 제발. 저희가 원래 연기 때도 한 6명, 7명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2명 나왔습니다. 제발 빠지지 마세요. 빠지면 안 됩니다. 본인 손해입니다. 제가 이게 보여요. 처음에 이제 연기 때 저랑 같이 했었던 분들은 이렇게 보면 처음에 정말 하나도 못 썼습니다. 책에도 안 잡히고. 지금은 잘 씁니다. 생각보다. 왜? 계속 갈구니까 제가. 그러니까 갈궈야 됩니다. 이게 수험생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고 지금 1월달 되게 중요한 시기고
이게 뭐 합격자들 많이 나와서 지금 그런 거 있죠. 근데 아마 다음번에도 이만큼 뽑을 겁니다. 다음번에 이만큼 뽑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이 많이 열려 있어요. 뭐 노무사회에서 회장님이 찾아가고 그랬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풍문으로 듣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거기 그 산업인력공단에서는 10%를 맞춘 겁니다. 10%. 그러니까 우리가 수험생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만큼 뽑을 겁니다. 다음에도. 그러니까 500명 이상 뽑을 겁니다. 그러면 타면 됩니다. 그 차에 타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1차 난이도는 어려워질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차생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2차에서 걸르기보다 1차는 좀 근데 그렇다고 막 미친 듯이 어렵게 된다?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져봤자 한두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60점으로 붙었던 사람들이 올해 시험을 보면 못 붙게 그렇게 낼 거예요. 그래서 뭐 한두 문제, 과목상 한두 문제 정도 어렵게 내거나 아니면 보기에서 한두 개를 좀 어렵게 되거나 그러면 이제 공부를 좀 애매하게 하신 분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민법 동차생분들은 민법 꼭 해놓으시고 그리고 노동법은 2차로 대체가 되긴 하지만 한 4월 달쯤에 문제집은 계속 풀어보셔야 돼요. 1차는 무조건 어렵게 나올 거야. 2차는 어렵게 노동법은 어렵게 나올 확률은 없고요. 노동법은 논리를 보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불이탈을 내는 거는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너무 옛날 방식. 그리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수험생들한테 완전 배신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낼 거고 분명히 논리를 많이 보거나 아니면 작년에 나왔던 거 낼 겁니다. 작년에 나왔던 거. 잘 안 보는 거. 일부러. 근데 작년에 나왔던 게 똑같이 나오냐? 그게 아니고 작년에 나왔는데 이 주제가 나왔는데 그 밑에 걸 낼 겁니다. 그러면 앞에 건 쓸 줄 알아야죠. 그래서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기본빵 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 잘 따라오시면 아마 시험 봤을 때 60점 넘을 겁니다. 60점 넘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발 시험 빠지면 안 돼요. 제 전제 조건은 제 수업을 듣는다 60점 넘는 게 아니고 요 수업 시험을 다 본다는 전제합니다. 본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강의를 막 엄청 특출나게 잘하고 그러지 않아요. 교재가 엄청 좋고 그러지 않은데 하나 딱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시험을 좀 여러 번 보고 시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되게 옆에서 끼고 가르치는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되게 많이 떨어져 봤기 때문에 이 시험뿐만 아니고 전 신림동에 10년이 있었습니다. 10년. 하도 많이 떨어져 봐서 어떻게 하면 떨어진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노무사 시험도 되게 쉽게 보고 들어왔다가 뭐 인사관리 때문에 계속 미끄러졌던 사람이에요. 인사관리는 끝까지 극복이 안 됐습니다. 제가 인사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면 전혀 모르고요. 근데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60점 이상을 계속 맞아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맞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생 분들은 2, 3기 때 내가 이 책을 보는데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고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하면 그분은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데 여기까지 보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고 아마 시험 문제는 일기는 제가 범위를 드릴 거예요. 이 범위까지 해오시죠. 그래서 주제를 몇 개 이렇게 찍어 드릴 거거든요. 3개인데 이제 동차생분도 있고 유예생분도 계시니까 6개를 찍어 드리면 그 중에 3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는 공부해야 돼요. 아셨죠? 6개는 공부한다.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6개는 암기를 하고 가는 거다. 이렇게.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 따른 스터디. 동차생분들은 요거 말고 노동법 스터디는 하지 마시고요. 유예생분들은 시간이 좀 있으면 괜찮은 분들 만나서 스터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많이 써봐야 됩니다. 많이. 굉장히 많이. 그래서 동차생분들은 스터디 하지 마세요. 스터디 하면 오히려 시간이 몇 배, 차라리 그 시간에 1차 공부하십시오. 1차. 1차가 어렵게 나올 확률이 있어요. 이렇게 나올 확률이 있어서 1차 공부하시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1차 떨어지면 2차 못 봐요. 2차 공부해서 내가 막 여기 모의고사 되게 잘 써요. 제가 같이 시험 준비했던 그 동생도 그랬거든요. 2차 되게 잘 쓰는데 1차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못 보죠. 그래서 결국에 그 친구는 이제 노무사 시험을 준비를 안 하고 딴 걸 하거든요. 아깝잖아요. 2년이 그렇게 흘러가 버린 겁니다. 2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신이 진짜 없다.
그래서 선생님도 저 진짜 2차 못 쓰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럼 제가 2기 때 만약에 제 수업을 들으면 아마 2기 때 첫날 나오고 못 나올 가능성이 커요. 1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나중에 1차 끝나고 하루에 한 개씩 써서 가져오세요. 시험 문제. 오픈돼 있으니까 동영상 강의. 그러면 첨삭 다 해드릴 테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안 밀립니다. 그러니까 잠깐 내가 동차분들은 유해분들보다 잠깐 뒤에 공부하는 거지 안 밀려요. 그렇다고 유해분들은 놀면 안 됩니다. 유해분들은 나는 좀 더 앞서 더 빡세게 해야지. 그죠? 유해분들은 동차분들이 경쟁 상대가 아니죠. 헌동차, 뭐 헌유해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매너리즘. 다 아는 거야. 공부하기 싫고. 그럴 때까지 가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유예 때 붙는 게 제일 나이스. 동차는 운이 굉장히 많이 따라줘야 돼요. 많이 따라줘야 돼요. 근데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없는 합격률이 없진 않으니까 그렇게. 그리고 제가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발 합격 수기를 믿으면 안 돼. 믿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굉장히 유하게 해석이 돼요. 유하게. 영웅 심리 같은 거 있죠. 나는 이때 안 그랬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연기 때도 막 수업하다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 진짜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이거. 애매하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사법시험이나, 모르겠어요. 변호사 시험은 제가 안 봐봤으니까. 저는 이제 딱 그 시험을 해봤었기 때문에. 그 시험은 오래 하면 될 수 있어요. 왜? 과목이 많죠. 그리고 많이 변하고. 그리고 1차도 빡세고 2차도 빡세잖아요. 그거는 2차 시험을 일주일 동안 본단 말이에요. 과목이 많으면 오래 공부한 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보니까. 근데 우리는 과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정해진 기간 내에 엄청 빨리 봐야 돼요. 많이. 그래서 이만큼 올려놓고 빡 붙어버려야지. 이걸 내가 7년 보고 왔다. 안 돼요. 직장인 아니면 그렇게 너무 길게 잡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 4년,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중간중간 운이 안 따라줄 수 있어요. 안 따라줘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4년. 그래서 4년까지 해보시고 진짜 계속 안 된다. 근데 이제 점수가 진짜 이만큼 차이로 떨어진다 그러면 해도 돼요. 근데 차이가 많이 나.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거 안 따도 여러분 먹고 살 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좌절하고 그러지 마세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공부가. 그렇게.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잔소리 되게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제발 요즘에 합격수기 되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뭐, 하루를 쉬었다. 나는 하루에 핸드폰 아예 쉬고 놀았다. 뻑입니다, 좀. 믿지 마. 안 놀아, 걔네들. 안 놉니다. 예? 안 놀죠? 사람한테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난 똑같이 공부하는데 얘는 붙잖아요. 얘는 왜 모의고사 상위 랭크에 있고 그럴까요? 당연히 몰래 공부하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나쁜 습관이 숨어져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공부 안 한다고 했다가 나 공부 하나 안 했는데 시험 어떻게 보지? 그 걔만 1등이야. 나 진짜 안 했어. 진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빵점 맞아요. 고등학교 때 옆에 짝꿍이 공부 잘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잘 공부 안 했대. 전 진짜 안 했거든? 진짜? 전 20점 맞고 얘는 100점 맞았습니다. 그럼 얘 공부 안 했을까?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이 시험이. 이런 게 습성이 남아있어. 겸손. 제발, 자기 자신한테는 겸손을 하면 안 돼요. 엄청 이렇게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하루도 쉬지 마세요. 왜 쉬어요, 왜? 슬럼프? 제가 첫 시간이니까 여러 얘기 말씀드리면, 우리 1월 때부터 빡세게 가야 되니까. 슬럼프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환상입니다. 슬럼프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바쁘죠? 바쁘면 좋은 건데 바쁘니까 뉴스 볼 시간도 없고요. 요즘 나오는 아이돌 아무것도 모르겠고 드라마도 재벌집 막내 아들 빼고 본 적이 없어. 근데 제 수험생 때는 시험이 끝나고 드라마를 챙겨봐야 되는데 챙겨볼 게 없습니다. 왜? 난 다 봤거든. 수험생 때. 그죠? 시간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렇게 해도 붙긴 붙었는데 조금 그런 시간을 줄였으면 조금 더 빨리 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1년이라도 빨리 붙으세요. 쪽팔리게 520명 뽑았는데 519등으로 붙었다. 뭔 상관이야. 1등으로 붙은 제가 수능 노무사님 모셨는데
가끔 이게 요즘에 그 등수가 나오나 봐요. 저한테 이렇게 쓰신 면접 그 하기 전에 이력서 보내는데 1등, 뭐 2등, 13등 이렇게 써졌더라고요. 무슨 상관입니까? 안 봅니다, 그런 거. 뭔 상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몇 등으로 붙었든 상관없어요. 아, 나 521등으로 떨어졌어. 아, 520등으로 됐어. 그 둘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합격한 애는 어쨌든 꼴등으로 됐든 뭐 됐든 뭐 만나면 다 똑같죠. 연수교육 받고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바로 그 밑으로 떨어진 친구는 어떻게? 학원 알아보러 다녀야 되고, 쓰리바 사야 되고, 추리닝도 사야 되고, 짜증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일찍 되려면 어떻게? 남들 놀 때 공부하는 거예요. 남들 놀 때. 근데 1월이잖아요. 제가 연기 때는 12월에는 크리스마스 때는 좀 쉬라고 했고, 1월에는 쉬면 안 돼요. 설날에도 설날 연휴 당일 빼고는 공부하세요. 도서실 쉬지 않는 시간 빼고는 공부하시고, 어차피 집에 가서 좋은 소리 못 들으면 가지 말고, 예. 그죠? 그리고 좀 이렇게 한 번입니다, 한 번. 한 번. 예, 한 번이고, 아마 우리 그 2차 시험 발표가 추석 끝나고 날 거예요. 추석 때도 불안하게 보내,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쭉쭉쭉쭉. 제발 그 합격 수기에 나오는 그런 슬럼프 없습니다. 없어요. 슬럼프 없습니다. 슬럼프 여러분이 만드는 거야. 그리고 제발 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친구 사귀어가지고 끝나고 술 한 잔씩 먹는 거 안 됩니다. 특히 남학생분들. 저 많이 그랬기 때문에. 제가 왜 미끄러졌는데. 저는 여기 다 압니다. 어디가 맛있고 어디가 좋고 근데 유명하고 다 알아요. 사장님 가면 지금도 알 수 있을걸? 이럴걸? 아, 저 새끼 맞나? 이렇게 네, 많이 갔으니까. 근데 그렇게 오래 한 거예요. 저는 내일이 계속 미끄러졌었고 다른 점도 안 되고 정말 나이가 먹고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진짜 학교 다닐 때 정말 얘 진짜 멍청하구나라고 생각했던 선배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게 된 거예요. 예전에 16기인가? 그때 이제 부랴부랴 이걸 찾아서 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10년이 뒤쳐졌지. 그분보다. 그죠? 다른 그 시험을 안 하고 이 시험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되게 힘든 거예요. 빨리빨리 돼버리십시오. 빨리빨리. 그리고 뭐 지금 뭐 수습처 구한다, 뭐 카페 막 나오잖아요. 뭐 수습처 구한다, 어쩐다. 그건 합격하고 생각해도 됩니다. 만약에 수습처 안 구해졌어. 직무유지 등록증 나와야 돼. 근데 수습처를 못 구할 수 있어요. 요즘에 좀 경기가 어려우니까 잘 안 구하거든요. 그럼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제가 도장 찍어줄게. 찍어주면 되잖아. 그죠? 그럼 돼요. 왜? 제가 갖고 있으니까 대신 우리 쪽에 수습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문계습증 안 나오고 막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잘 돼서 만나면 좋잖아요. 만나면 좋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되는 걸로 해서 하시고 이렇게 강의 이제 일정은 이렇게. 그리고 시험 꼭 빠지면 안 된다.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 요 책은 어떻게 머릿속에 이제 달달달달 남기하는 거. 달달달. 하나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마 한 번 나갈 때 30페이지 정도 나갈 겁니다. 30페이지. 근데 되게 꼼꼼히 볼 거예요. 되게 꼼꼼히 볼 거니까 제가 웬만한 밑줄 작업을 해놨는데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거기에 밑줄을 치시면 되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월 19일까지 하는데 일기 동안은 조금 뭐 타이트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딱 하루에 30분만 더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11시에 독서실을 떠나야 되는데 딱 30분만 더 있는 거야. 그냥 30분만. 그런 식으로 30분이 모여서 되게 커지거든요. 그리고 주말에도 오전에 조금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좀 하는 거예요. 놀지 말고. 진짜 공부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동영상 강의 많이 틀어주잖아요. 우리 방문가 여기는 그걸 틀어놔. 틀어놓고 그냥 멀리 있어. 이렇게. 복습 동영상은 활용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기 했던 거를 또 투업에 안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틀어놓고 공부가 안 될 때 멀리서 보는 겁니다. 아, 이런 말 했었구나. 아, 맞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다? 그게 복습은 아닙니다. 본인이 공부하지 않으면 복습이 아니에요. 공부 시간에 동영상 강의 듣는 걸 넣으면 안 돼요. 강의 듣는 건 그냥 듣는 거잖아. 내가 공부를 해야 돼. 공부. 아셨죠?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수업 한번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잔소리가 좀 길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좀 기침이 잦아들어요. 목소리가 잠겼다가 해가지고 평일에는 기침 잘 안 합니다. 왜? 오전에 계속 떠들고 오니까. 오늘 아침에 목이 잠겨가지고. 예. 노무사 되시면 목 관리를 잘 하세요. 그럼 너무 힘드니까. 예. 자, 우리 일단 1페이지 잠깐 볼까요? 1페이지. 책 1페이지.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누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개별적 근로관계, 집단적 노사관계. 둘 사이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할 거예요. 여기 외국인 근로자 빼고는 다 개별적 근로관계입니다. 뒤에 나와요. 외국인 근로자는 노조법상 근로자랑 엮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넣는 것 뿐이고, 수업에 들어갈 때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아예 뇌 구조를 바꿔버린다고 생각하십시오. 개별적 근로관계는 일단 당사자가 2명, 얘도 2명, 주인공은 2명입니다. 옆에 곁다리에 갑자기 다른 사람이 생기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고, 여기 2명은 누구예요? 그렇죠? 사용자랑 근로자가 등장을 해요. 여기 2명은 기업하고요, 노동조합이 등장을 합니다. 노동조합이. 자, 일단 주인공은 비슷한데 달라요. 왜? 단어가 다르잖아요. 일단 얘네 느낌은 약간 뭐예요? 단체성이 강하죠. 여기는 개별적이 강합니다. 개별적 근로관계는 여러분 지금부터 뭐를 생각하냐면 알바를 생각하시면 돼요. 알바. 내가 한 번이라도 알바를 해봤거나 회사 생활을 해봤다, 그럼 다 여기입니다. 여기 나랑 사장님과의 관계 거의 여기입니다. 내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채용공고 알바몬이나 잡코리아 이런 거 뒤졌더니 나랑 맞는 게 있어요. 내가 지원을 하죠. 그리고 내가 지원을 면접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사장님한테 뭘 제공하나요? 일을 제공하죠. 일을. 그거를 근로라고 합니다. 적으실 필요는 없고 들어놓으세요. 들어놓으시면 되니까. 그러면 사장님은 근로자가 일을 했어요. 그럼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됩니다. 돈 벌려고 일한 거니까 그거를 임금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겠다 하는 게 개별적 근로관계입니다. 어떻게 보호하겠다? 근로 관련해서 야, 너 우리는 근로인데 우리는 너 꼼짝없이 움직이면 안 돼. 8시간 동안 서 있어. 그리고 웬만하면 집 멀잖아. 너 여기서 기숙사에서 살아 하고 해놓고 막 가둬놔. 뭐예요? 강제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임금. 우리 회사가 좀 어려운데 한 1년 후에 주면 안 될까? 이런 거 안 된다고. 우리 회사가 좀 어려운데 이번 달은 1,000원만 주면 안 될까? 시간당? 이런 거 안 된다고요. 이런 안 된다고. 왜? 최저임금법 있고 그리고 강제근로 금지 있고 이런 거 관리하는 겁니다. 이런 거 관리하는 거고, 그리고 일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야,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걸 해고. 그래서 개별적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이 둘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이 둘 사이의 관계야. 우리는 이걸 쭉 볼 겁니다. 근로가 뭐고, 임금이 뭐고, 근로자가 누구고, 사용자가 누구인지 요거까지. 집단적 노사관계는 제가 집단적 노사관계 들어갈 때 다시 한번 할 텐데. 집단적 노사관계는 노동조합이 일단 만들어져야겠네요. 그래서 노동조합 설립부터 봐요. 길 가는 사람, 이게 뭐요? 우리 저 회사 다니거든요. 아, 네. 도와주세요. 노동조합 만들게. 되나요? 안 되지. 우리 회사 사람들을 모인다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랑 관계 있는 사람들을 모인다거나 노동조합 설립부터 보는 거고. 노동조합은 기업한테 뭘 요구해요? 교섭을 요구합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으니까 뭐 교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얘네들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요거 단체 협약 만들려고 요거 하는 겁니다. 집단적 노사관계를 들어갈 때는 여러분이 얘네는 단체 협약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뭐다? 1번이 나오는 게 노동조합 설립부터 보는 겁니다. 왜? 노동조합이 있어야 단체 교섭도 하고 협약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먼저 만들고 교섭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단체 협약을 만들 거다. 기업은 노동조합한테 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섭 때 안 나오거나 교섭을 못하게 하거나 단체 협약 불이행하면 안 된다. 그런 게 보다 부당노동행위 이런 거예요. 적지 마시고 그냥 알아만 주세요. 머릿속에 이건 다르다. 그래서 집단적 노사관계는 이쪽, 개별적 근로관계는 이쪽입니다. 집단적 노사관계는 여러분 살짝 이게 팁을 주면 암기하는 게 아니고 헌법상 기본권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얘네가 범위가 훨씬 커요. 근로자도 완전 다르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하는 거랑 노조법상 근로자 판단하는 거랑 완전 다른 것처럼. 왜? 헌법상 기본권. 우리 모일 수 있어. 우리 권리를 위해서. 그게 뭐예요? 단결권. 요구할 수 있어. 그게 뭐예요? 단체 교섭권. 요구 안 들어주면 우리가 단체로 행동할 수 있어. 그게 단체 행동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헌법상 기본권 관련돼 있어서 보호 범위가 굉장히 넓다. 여기는 여러분이 시험 공부할 때는 나중에 필드 갔을 때는 뭐 얘기가 달라지지만 근로자 쪽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보면 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부터 보면. 그래서 이렇게 다 나올 거고 우리는 요걸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 먼저 할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보시고 1페이지 보시면 이제 노동관행이라고 있어요. 노동관행이라고 들어보셨죠? 노동관행은 뭐냐면 일단 노동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에요. 자, 개별적 근로관계 할 건데 임금을 적게 주고 강제 근로시키고 마음대로 해고해요. 그런 거를 뭐 노동부나 아니면 법원에 제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판단을 뭘로 합니까? 법으로 합니다. 법. 즉 구속력이 있는 주범으로 하는 거예요. 법이 구속력이 있는 거고 뭐 대통령 시행 규칙 이런 것도 구속력이 있죠. 근데 노동관행은 뭐냐면 일단 관행이 뭐예요? 우리 이렇게 하는 거야. 법은 아닌데 우린 이래. 이런 겁니다. 우리는 회사 다닐 때 에어팟 이런 거 끼면 안 돼. TV에 요즘 나오던데 유튜브에 막 이렇게 에어팟 끼면 안 돼. 근데 법으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에어팟 끼지 말라는 거 없죠. 뭐 그 사내 규칙에도 없어요. 근데 뭐다? 우리는 이렇게 해왔어.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우리는 징계를 받을 수 있어. 근데 이게 법에는 없는데 관행이 있는 겁니다. 즉 남들한테 구속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뭐다? 법은 아니다. 그래서 노동 관행이라 문제가 나오면 관행의 판단 기준은 다 써요. 근데 여러분이 서론에 써야 될 건 뭐예요? 법이 아니라는 걸 꼭 써줘야 됩니다. 법 아니야. 법 아닌데 관행을 법적 구속력이 있게 볼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있어. 그게 우리 판례야. 심지어 우리는 노동 관행이라고 해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복잡하고 개별적 구체적 사안이 많으니까 이런 관행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법적 규범성을 실현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그러면 노동 관행의 구속력을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나와야 할 건 이거. 법은 아니라는 거를 서론에 꼭 써주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문제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답안지에 쓸 수는 있을 확률이 있어요. 전적 같은 데 갔으면. 전직 말고 전적. 문제 가시면
노동 관행적으로 이런 전적의 동의가 없이 옮길 수 있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한 줄 써주는 거야. 그때 한 줄, 한 두 줄. 법은 아니지만 노동 관행이 요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동의 없이 전적할 수 있다. 이렇게 써주는 답안이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그런 걸 관련 문제로 쓰는 거예요. 그런 걸 관련 문제로.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근데 시간이 좀 남아. 그래서 관련 문제 쓰면 이상한 거 쓰는 게 아니고 법조문 떼끼는 게 아니고 그런 거 노동 관행하고 노동 관행 관련 판례 쫙 써주면 되죠. 좋죠. 그러면 그렇게. 잠깐 볼까요? 일단 노동 관행 보시면 법은 아니라는 거 머릿속에 남겨두시고 문제의 소재 보시면 제가 써놨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법이 아니면서도 통용되는 질서나 규칙을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 현장에서 법이 아님에도 통용되는 질서가 있는 경우를 노동 관행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거에 어떻게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이 뭐냐? 그래서 판례가 정확하게 언급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읽어볼게요.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 아까 그런 겁니다. 법은 아닌데 취업규칙이 있진 않은데 약간 우리들 사이의 약속 느낌이에요. 그런 내용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런 말이 뭐예요? 이미 사용자랑 근로자랑 만나서 내 임금이 얼마고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뭐고 먼저 만드는 계약서가 근로계약서입니다. 그 근로계약서 안에 내용이 넣는다는 건 뭐예요? 그 관행 근로계약 내용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뭐다? 끌어당겨서 규범성을 가지겠다 이겁니다. 끌어당겨서 지금 그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에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뭐다? 기업 사회 일반적인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밑줄 쳐놨죠 제가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나 사회에서 이 정도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하는 경우입니다. 최저임금법 이런 거예요. 만약에 법이 없는데 이 정도 임금은 다 받고 있다. 그 다음에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잘못한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20년을 살아온 겁니다. 우리 회사가.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기업 내에 뭐다? 어디까지 미쳐야 돼요?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이 되어 있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입니다. 그걸 회사 설립 때부터 한 50년 동안 이어져 왔다면 취업규칙이나 법에 없다고 해서 12시부터 1시가 아닌 14시부터 15시에 밥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동의 없는 전적 할 때 쓸 수 있으면 쓰시는 게 좋아요. 관련 문제로. 전적보다는 전직이 나올 확률이 높죠. 일단 그렇게. 사안의 해결 잠깐 보시면 만약에 나오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된 경우인지 여부를 먼저 따지는 거예요.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법으로 만들어져 있지. 이 정도면.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데 뭐다? 제가 가로친 거 있죠. 암묵적 동의도 필요한 거예요. 묵시적으로 다 손들어서 동의한다 이게 아니고 암묵적으로 그냥 이어진 겁니다. 그냥 쭉쭉 아무 말도 안 했어. 기업 내 직원들 사이에 사실상 제대로 확립되어 규범적 의식으로 지지하고 있는지 이런 걸 나중에 사안의 해결에 써주시면 좋다. 요거는 옆에 해놓고 노동 관행에 가로치고 전적 관련 문제 이렇게 써놓으시면 나중에 연결이 좀 되실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전적에서 나올 거예요. 넘어가시면 법원의 경합인데 이거는 한번 나왔어요. 너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나올까 싶은데 그래도 한번 봐놓긴 봐놔야 됩니다. 네, 가운데다 하겠다. 우리가 법원이라고 있어요. 법원은 뭐냐면 우리 그냥 여기 있는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거 말고 법원이 판단하려고 하는 근거의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사들이 이게 볼 때 근거의 존재. 뭐예요, 먼저? 법을 먼저 보겠지. 그다음에 시행령, 규칙 쭉 봐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건 뭐야? 대법원 판례는 법원입니까? 대법원 판례 아닙니다. 판례는 법원이 아니에요. 판례는 뭐예요? 법원을 기준으로 해서 판사가 내린 결론인 것 뿐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법?
우리는 대륙법계 성문법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법입니다. 법정 갖고 다니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판례가 법원이 되는 거는 딱 한 군데 있죠.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데가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미국은 주마다 다르고 그리고 자기가 사는 곳마다 다르죠. 그게 왜? 판례로 법원을 판단하니까. 자, 법원이 있어요. 근데 이 법원 관련해서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1번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는데 상위 규범과 하위 규범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동등한 규범끼리가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거예요. 민법에서 서로 조항이 부딪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서로 조항이 부딪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헌법이 가장 포괄적입니다. 가장 밑에 있어요. 가장 근거가 되는. 그리고 나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로기준법도 여기 있을 거고. 그래서 상하의 규범이 좀 나눠져 있는 그 경우에 요거를 보는 거고. 우리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어요? 요게 나오고 요게. 유리 조건의 우선의 원칙은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써줘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법은 이런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상하의 규범이 나눠져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원칙이 이건데 뭐다? 예외가 뭐다? 하위 규범이 유리해버린 겁니다. 원래는 위에 있는 애가 무조건 찍어 누르는 구조인데 밑에 있는 애가 더 유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위법 우선의 원칙의 예외로 볼 수 있느냐가 여긴 거고. 여긴 뭐예요? 이건 쉬워요. 이런 겁니다. 같은 규범끼리 대결을 했을 때 뭐다? 새로운 법이 우선되는 거고 일반 법보단 특별법이 우선되는 거고. 그래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요걸 명확하게 써주고 들어가는 답안이 되게 좋은 답안입니다. 원칙은 뭐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기 때문에 유리조건의 우선의 원칙은 적용되면 안 되는데 특이하게 노동관계에서는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유리한 원칙을 인정해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판례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유리조건의 우선의 원칙이 인정됐다. 그렇게. 이건 한번 나와가지고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잠깐 볼게요. 큰 노마자 1번 보세요. 법원의 의. 노동법의 법원이란 노동법상 분쟁 해결을 위해서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규율의 근거와 존재 형식을 말한다. 이렇게 하고 노마자 2번 보세요. 제목만 보세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해서 노동법의 여러 가지 법원, 헌법을 최상위로 해서 법률, 조약,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조약규약, 근로계약 순으로 나뉘는데 우리 문제에 나왔던 건 뭐였어요? 근로계약하고 취업규칙이 부딪혔습니다. 근로계약하고 취업규칙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예외 보시면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란 게 있다. 뭐다? 하위 규범인 취업규칙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해버린 상황입니다. 법보다 유리해버린 상황. 그때 해당 규범이 적용되는데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을 말한다. 그래서 뒤에 담화는 제가 이따가 설명해드리고 일단 앞에 거 요건 겁니다. 생각보다 이거 나와서 잘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잘 못 썼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경우에요. 근로기준법에 (9,620원이거든요) 이번에
이번에. 근데 내가 아까 그 사장님하고 계약을 했더니 근로계약에 우리는 시급이 12,000원이야.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법이 있고 취업규칙이 있고 근로계약이 있으면 당연히 법이 우선 되겠네요. 그러면 야 12,000원 결정했어? 잘했네. 근데 우리는 뭐다? 9,620원을 결정할게. 웃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특수한 상황이 반영이 돼서 어떻게 된다? 이거는 근로계약을 우선해서 시급 12,000원 주자. 그게 뭐다?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게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그래서 요런 거예요. 근데 부딪힌 게 뭘 부딪혔냐면 판례에서는 이거를 부딪힌 게 아니고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에 부딪혔습니다. 취업규칙하고 심지어 취업규칙에 동의까지 받은 거예요. 불이익 변경 동의까지. 근데도 뭐다? 근로계약 개별적으로 유리한 규정을 갖고 있는 이 친구들한테 뭐? 개별적 동의 받아라입니다. 받아라. 오케이? 취업규칙이 상위규범인데 심지어 얘는 불이익 변경에 동의 절차까지 받았으면 뭐예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절차를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얘한테 다시 개별 동의를 받아라? 웃긴 거거든. 그러니까 법원에 제소도 되고 그게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뭐다? 이거 유리조건 우선 원칙 봐야지. 요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법전 있으신가? 법전 있으시면 97조 한번 봐보세요. 근로기준법 97조. 없으시면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97조 보시면 미달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법전 없으시면 양가로 3번 보시면 돼요. 양가로 3번. 근로기준법 판례는 근로기준법 97조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미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달. 취업규칙에서 10,000원으로 정했는데 근로계약에서 9,000원으로 돼 있어. 최저임금 신경 쓰지 말고. 미달하죠. 미달하면 이게 적용된다고. 근데 얘가 12,000원이면 미달합니까? 상회하고 있죠. 미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유리조건 우선을 정해도. 근데 아까 양가로 2번에 두 번째 줄 노조법에 잠깐 볼까요? 노조법의 경우에는 보시면 혹시 조문 있으시면 좀 보세요. 노조법 33조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단체협약의 위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위반. 노조법 33조는 위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달이 아니고.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요것만 알면 판례 끝나버립니다. 위반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미달과 다르게 얘가 10,000원 정했으면 근로계약에서 12,000원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위반이잖아. 10,000원 주라고. 그러니까 좀 달라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판례가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는 유리원칙 우선의 원칙을 적용 안 시켜버리죠. 이것도 다르지만 뭐다? 단체협약은 아까 제가 잠깐 첫 시간에 아니고 아까 앞에서 했던 거 뭐예요? 이거 단체협약 하려고 지금 우리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근로계약이야. 내가 가서 사용자하고 근로시간 협약하고 그 다음에 임금 결정하면 운영이 되는데 단체협약 1년에 하나 하려고 뭐 노조부터 만들고 온 겁니다. 그게 뭐다? 헌법상 니네 기본권 때문에 보호해 주려고 법에서 보호해주고 1년에 하나 나오는 단체협약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놨더니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띡 적어 적용시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만 하죠. 그래서 단체협약은 좀 그런 성격을 강하게 봐요. 그래서 규정 자체도 위반으로 돼 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은 나온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약간 불이타석인데 신규 판례가 나와도 낸 것 같고 단체협약의 유리조건 우선 원칙이 나오면 뭐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근로기준법 97조하고 뭐 노조법 33조를 확 구분해서 써줘 버려야 됩니다. 이게 달라. 그렇기 때문에 단체협약은 이렇게 돼서 안 되는 거야. 판례만 암기하는 게 아니고. 판례는 노사 협치 이런 것만 써져 있거든요. 그거야 다 쓰는 거고. 노사 자치 때문에 불리한 단체협약 할 수 있다. 취업규칙도 할 수 있죠. 근데 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적용되냐? 아니 일단 법부터 다르다. 법 용어부터 다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례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3번 보세요. 양가로 3번. 나온 거라서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가볍게.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경합 보시면 판례는 한번 읽어볼게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라고 한다. 이 무효로 된 부분은 뭐다?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 낙각 공고입니다. 뒤에 보시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대해 최저 기준으로 강행적, 보충적 효력을 부여하고 근로계약 중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고 그 부분은 뭐다? 취업규칙 따라서 다시 유리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밑줄 그은 거 보시면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97조를 반대해서 가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한다. 즉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적용해도 무방하지 않냐 이겁니다. 미달한 거 아니잖아. 상이한 거면 유리한 거 아니야? 그리고 약간 뭐 아까 그랬죠. 개별적 근로관계는 뭐였어요? 근로자를 우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해석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문단 보시면 밑에 문단에 2페이지에 그 끝에서 두 번째 줄 잠깐 보세요. 그때 두 번째 줄. 그때 두 번째 줄에 맨 오른쪽. 위 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할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집단적 동의를 받은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이다. 이거 취업 규칙에서 할 텐데 우리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되면 집단적 동의 받아야 됩니다. 어쩔 때 집단적 동의 받는 거예요? 과반 노조 없을 때. 과반 노조 없을 때 받는 겁니다. 뒤에서 할게요. 자세하게 할게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집단적 동의를 받는 이유는 뭐다? 아니 불리하게 적용되면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과반수가 아닌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불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보호하려고 과반수 동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라.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라고 정해. 야 근로계약 봐봐. 사용자랑 근로자 네가 1대1로 계약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웃긴 거거든. 웃긴 거예요. 자 보시면 근로계약 체결했는데 내가 근로조건보다 더 불리하게 취업규칙이 적용되면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죠. 그런 상황을 방지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나올 확률이 없죠. 나오면 내가 생각했던 취지를 써주면 돼요. 근로기준법 4조 이런 거 엮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저기 밑에 밑줄 친 거 보세요. 이제 근로기준법 제94조가 정하는 집단적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므로 취업규칙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정하는 근로조건 자유 결정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된다. 지켜져야 된다. 그러니까 법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법을 더 크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뭐예요?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원칙은 뭐다?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한 거 아니냐? 근로기준법 4조 보는 겁니다. 취지에. 밑에 보시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될 수 없고 근로자 개별적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판례가 나온 거고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와버렸죠. 이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나온 거라서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무슨 의미인지 알면 돼요. 나온 거라서. 양가로 4번 보시면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근로계약서에 아까 위에 건 뭐였어요? 근로계약에 이게 정해져 있던 겁니다. 12,000원. 시급 12,000원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취업규칙에서 10,000원으로 깎아버린 겁니다. 10,000원으로 깎아버린 거예요. 불이익한 변경 통해서, 통지 절차 통해서. 이거는 아예 근로계약에 그런 내용이 없어. 그런 내용이 없는 경우입니다. 보시면 맨 밑에 보세요. 줄친 거.
근로기준법 제4조, 94조 및 97조의 규정. 94조에 대해서 97조가 뭐예요? 취업규칙, 취업규칙.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 따로 정한 경우에 하나여 적용될 수 있는 거고,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뭐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게 적용되지 않겠냐.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호를. 내용이 없으면 얘가 시급이 안 정해져 있어, 만약에. 그러면 9,160을 받는 게 아니고 취업규칙에 10,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면 뭐다? 10,000원 적용해라 이겁니다. 10,000원 적용해라. 그러니까 위에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시급이 안 정해져 있는 거야, 그냥. 밑에 거 판례는. 그렇게. 나오면 뭐, 나오면 법원에서 쓰면 되는데 나올 확률은 많이 떨어집니다. 너무 대놓고 나와가지고. 그렇죠? 또 2번 보시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동일한 법원 간의 경합은 신법 우선의 원칙을 아시죠? 먼저 제정된 것보다 새롭게 발생된 거.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일반법과 특별법 나눠져 있습니다. 민법의 특별법이 뭐 근로기준법 이런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시면 이제 노마자 3번 보세요. 4페이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단체협약하고 취업규칙. 혹시라도 나오면 아까 제가 어떻게 이건 이제 뭐 2기 때 쓰기도 좀 안타까운 문제인데 스터디도 한번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오면 뭐 노조법하고 근로기준법의 조문의 차이를 명확하게 목차 하나 잡아서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판례는 다 암기할 거거든. 이 판례는 되게 많이 봐요. 왜? 단체협약 그 파트 가면 이 판례 완전 계속 씁니다. 보시면 협약자치 원칙상, 아까 협약자치 원칙이죠. 왜냐하면 헌법상 기본권 니네가 구체적으로 보호받으려면 노동조합 니네가 만들고 니네가 규약 만들고 니네가 처리해서 교섭하고 협약 체결해. 그 협약 우선해서 적용해. 대신 법에만 어긋나지 않게. 이게 큰 틀입니다. 집단의 노사관계는. 그러면 협약자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대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만드는 거니까 시급이 12,000원인데 10,000원으로 낮추는 거 가능하다고요. 근데 시급이 12,000원인데 최저시급이 9,620원인데 500원으로 만드는 거 안 된다고요. 그건 안 된다고. 아무리 둘이 이렇게 해도. 그래서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재의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게 본다 이겁니다. 유효하게 본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냥 이게 한 줄 나와 있어서 단체협약하고 취업규칙을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보시면 밑줄 그은 거.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개정 경위와 그 취지를 비추어 볼 때 그겁니다. 조문 보고 그리고 이거 봐봐. 협약자치 원칙상 보니까 얘네도 빡세네 좀 더. 그래서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면 자 상상해보세요. 개정이 됐는데 단체협약 새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전 단체협약의 내용을 품고 있는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면 뭐예요? 새로 만드나 마나죠.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지 않냐. 그렇게 니네 1년 동안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게. 그래 보시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개정된 단체협약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에 우선 적용돼야 된다는 내용이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사이에서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적용 안 시켜버립니다. 특성이 있어요, 특성. 그래서 그 특성을 조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시간 이렇게 하시고 5페이지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